네. 이쪽으로 했어? 되게 좋아라. 자, 거기 세포 보게 되면 우리가 일단 세포 영양소를 61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역시 자,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명과학에서는 뭐 어떻게 배웠냐면 포도당 네, 산소가 들어가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에너지가 발생한다. 근데 개수를 맞추면 여기가 탄소가 6개니까 여기 탄소가 6개. 내가 물을 이렇게 내가 이거 중요한 말 할 때마다 미치게 되는 거지. 여기도 6개. 이렇게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우리가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 어디였어?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에 외막이 있고 안쪽에 막이 하나 더 있는데 얘가 굉장히 많이 주름져 있다 그랬어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외막하고 내막으로 나눠지는데 구조 잘 봐주세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외막, 이거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인데 내막이 많이 주름져 있다 그랬지. 이 주름져 있는 구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크리스탈. 자, 주름져 있는 구조를 얘기할 때 옆놈체가 이렇게 층층층 주름져 있는 구조는 틸라코이드.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이게 안쪽이 주름져 있는 구조는 크리스타야. 그러면 외막하고 내막 요 사이가 있잖아. 이거는 막 사이 공간 또는 막한 공간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막 사이 공간.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위치라서 알아둬야 돼. 막하고 막 사이 공간, 막한 공간. 그러면 가장 안쪽. 이 안쪽은 미토콘드리아 가장 안쪽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라고 봐요. 위치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외막, 내막. 외막하고 내막 사이는 막 사이 공간.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가장 안쪽에 있는 이 공간.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기질. 일단 위치 알아보지? 여기에서 이제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될 건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될 세포호흡은 이 공식보다 조금 더 복잡한 공식이야. 요게 줄일 거 다 줄여서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포도당이 산소랑 만나는데 그냥 산소랑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여기에 들어가냐면 물도 들어갈 거야. 그리고 만들어질 건 똑같아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나와. 그럼 달라진 건 뭐냐면 물이 들어간 거. 여기. 근데 원래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니까 숫자를 없애서 만든 거였지만 실제로 물이 들어가. 자, 봅니다. 다시. 여기 이산화탄소, 탄소가 6개라 이산화탄소 6개인 건 맞아. 그런데 물이 6개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개수를 맞추면 물 몇 개가 만들어져야 돼? 12개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어차피 이게 6이고 이게 12니까 얘 없애버리고 얘를 6으로 바꿨었던 거야.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생명과학에서 이제 기본으로 할 땐 그렇게 되지만 세포와 물질대사에서는 이 물과 이 물이 같은 물이 아니야. 여기에다가 물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해놔. 예를 들면 뭐 일반 산소 16산소가 아니라 18산소라고 하는 동위원소를 처리를 해. 그럼 이 물이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이야. 그리고 물이 들어가는 장소와 물이 나오는 장소가 달라. 그래서 얘는 따로따로 써줘야 되니까 세포와 물질대사 과목에서는 요 식으로 알아둬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소연아 졸려? 졸린 표시가 나는데? 내려요. 숙제 안 해오고 이제 또 수업하려고 졸릴 때. 서 있어. 서서 저기 가서 들어. 아, 괜찮아요. 좀 집중할게요. 이 물과 이 물은 같은 물이다, 다른 물이다? 왜? 왜 달라? 같은 물인데 왜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성식이 다르니까. 성질을 갖고요. 뭐가 다르다? 색깔이 다르니까. 아니 그래서 네가 말을 듣는데 만들어지는 장소, 얘가 들어가는 장소와 얘가 만들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과정이 다른 거야. 그래서 다른 물로 보는 건데 근데 그러면 18 그 동의원소 18이 여기에요, 저기에요. 몰라요. 여기다가 18산소를 처리를 하고 같은 물이면 요 18산소가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같은 물이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건데, 자, 어쨌든
물좀 그러면 마시고 와도 될까요? 어? 안 돼. 몇 분 남았어? 여태까지 쉬는 시간이 뭐 하다가. 자, 세포 과정은 크게 몇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볼 수 있냐면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세포 과정은 한마디로는 세포흡이지만 다시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되면 첫 번째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두 번째는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산화적 인산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과정이 합쳐져서 이 식이 나오는 거라 이 식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의 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몇 가지 식이 합쳐진 거다? 세 가지 식이 합쳐진 거야. 요식과 요식과 요식을 다 합쳐서 쓰니까 요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해당 과정 피루산 산화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세포에서 알아둘 거는 포도당이 분해돼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면 포도당은 산화되는 걸까 환원되는 걸까? 포도당이 분해돼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포도당이 환원? 얘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산화야 환원이야? H가 많아. 산화. 산화죠? H가 줄어들었죠? H가 사라져서 CO가 됐잖아. H가 사라졌지. 맞지? 우리가 뭔가 수소가 없어지고 수소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 내가 손해라고 외우라고 했잖아. 아니 근데 CO2랑 H2 나눠진 거면 저까지 같이 가야 돼. 아니 지금 여기서는 여기는 그 포도당에서 수소가 사라져서 산소에 가서 붙었어. 수소가 사라져 산소에 가서 붙었기 때문에 지금 포도당은 산화된 거고 얘가 환원된 거야. 그래서 얘는 수소를 받아서 물로 되는 거야. 자, 일단 중요한 거 포도당이 분해되는데 포도당이 산화. 우리가 뭔가 분해되는 거는 대부분 산화야. 뭔가 합성되면 환원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거는 산화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알아두는데 근데 산소가 늘어나가지고 상관이. 산소는 늘어나는데 산소를 받으면은 그거는 산화라고 볼 수 있어. 산소를 받으면. 근데 어떤 물질 자체로 봤을 때는 전자와 수소를 잃거나 산소를 받았을 때가 산화야.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수소를 잃어버렸다고 봐야 돼. 수소 개념으로 봐야 돼. 자, 그래서 지금 해당 과정 피루산 산화와 TCA로 이게 일어나는데, 자, 일어나는 장소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 포도당을 분해해서 우리가 에너지랑 이산화탄소 만들 거거든. 근데 포도당이 너무 커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를 집어 넣어서 분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커서 미토콘드리아를 못 들어가니까 얘를 반으로 나눠서 두 조각을 내서 들여보낼 거야. 그러려면 아직까지 미토콘드리아를 못 들어갔으니까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포질에서 포도당을 반으로 딱 나누고 나면 그거를 미토콘드리아 깊숙이 집어넣을 거야. 어디까지? 기질까지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피루산 산화와 TCA 회로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인데, 자, 피루산 산화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세틸 코A의 합성. 아세틸 코아라고 안 읽고요. 아세틸 코A라고 읽어요. 이거는 코A라고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이 코라는 게 조효소라는 뜻이야. 우리가 효소를 영어로 엔자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효소를 영어로 엔자임이라고 하면 조효소는 코엔자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코만 따가지고 아세틸 코A, 조효소 A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 마지막 산화적 인산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크리스탈에서 일어난다라고 봐야 돼. 일단 먼저 적으세요. 과정에 해당 과정. 그다음 피루산 산화와 TCA 회로인데 피루산 산화라는 단어 대신에 아세틸 코A 합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산화적 인산화의 장소를 먼저 적으세요. 아래쪽에다가. 미토콘드리아 구조 그림으로 그려놓고 다시 한번. 조금씩 써야 돼요. 지금 위에 다음 페이지에 다시 쓸 거예요. 지금 안 써도 돼요.
썼어? 자, 그럼 우리가 포도당을 분해할 때 지금 우리는 산소를 배우는 거라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할 거야. 그럼 세포 과정에서는 산소가 필요한 건데 해당 과정은 왜? 아이도 쓰고 있어? 그리고 있어요. 저 미토콘드리아 그리는 거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소질까지 필요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미토콘드리아 그리기에 소질이 있는 게 아닌 것 성이 잘 그래. 엄청 구불구불구불. 뭐야 이게? 되게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네. 자, 해당 과정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아. 산화적 인산화는 산소를 사용해. 근데 중요한 거. TC로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지만 산소가 없으면 중단돼. 까다롭네. 자, 얘는 당연히 산소를 쓰지 않으니까 산소가 없어도 진행이 될 거야. 얘는 산소를 쓰니까 산소가 없으면 당연히 진행이 안 될 거야. 근데 얘는 산소를 쓰지는 않는데 산소가 없으면 얘도 중단돼. 왜냐하면 2번하고 3번은 연결돼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2번이 일어나야 3번이 일어나고 3번이 일어나야 2번이 일어나.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3번이 멈출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누구도 멈추는 거야? 2번도 멈추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산소가 없으면 진행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산소가 없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안 일어나. 산소가 없으면 어디 반응만 일어나?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 과정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산소가 없는 무산소 또 에너지는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당 과정까지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ATP를 조금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것도 옆에다 적으세요. 산소를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순서예요. 1, 2, 3번. 그럼 세포질 따로 미토콘드리아에서 2번, 3번끼리 서로 들어가. 연결돼서 일어나야 돼.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1번까지만 일어나고 끝나는 거야. 1, 2, 3 다 있네요. 어. 그럼 저 XX 오는 다 그냥 외워야 돼. 이게 뭐 외울 게 뭐가 있냐. 이게 외울 거야 이게. 한다고 얘네들 안 한다고. 네. 배가 다시 아픈데요. 수업만 하면 아파지는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으시네.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자, 그럼 우리 ATP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62? 61은요? 62. 저희 쌤이랑 우리 다르지 않아요? 페이지가 한 페이지 달라. 62페이지 보세요. 1이요. ATP. 62. 62 보라고. 사후적이 됐어. 자, ATP는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에너지 원을 말하고 에너지 저장 물질,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얘는 언제만 생긴다? 세포 과정, 그리고 가끔 광합성에서도 잠깐 생길 때는 있어. 그래서 세포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저장한 후에 이용을 하는데, 자, ATP 다시 한번 보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얘는 아데노신. 트리 3, 포스페이트 인산. 그래서 아데노신에 인산 3개가 붙어있는 걸 말하는데 이 아데노신은 누구를 얘기한다? 아데닌. 자, 아데닌도 뭐예요? DNA나 RNA를 구성하는 염기. 아까 티민이 DNA 구성하는 염기였던 것처럼 그 다음에 당이 있어야 되는데 당은 무조건 누가 돼야 된다고? 리보스여야 된다.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배웠던 거지? 그러면 리보스라는 5탄당이 있어. 무조건 리보스여야 돼. 디옥시리보스는 안 되고 여기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아데닌이라는 염기야. 그럼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아데노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산이
3개가 붙어 있는데 다른 결합은 이렇게 반듯하게 그리지만 이 결합은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그려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특히 뭐라고 한다? 고에너지 인산 결합. 그래서 얘나 얘가 잘라질 때는 7.3kcal라고 하는 고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전체를 얘기할 때는 ATP.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얘기했다. 그럼 인산이 2개니까 A 다이포스페이트 TP. 그리고 요거 하나만 얘기했다. 그리고 인산이 하나라서 A MP라고 얘기했어요. 모노. 인산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평상시에 무슨 상태로 저장돼 있어? ATP 상태로 저장돼 있어. 그러다가 만약에 에너지가 생기잖아? 여기다 누구를 결합시켜? 인산을 결합시켜요. 자, 우리가 인산을 PI라고 일반적으로 약자로 적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TP가 되는 거야. 인산하고 뭐가 들어가면? 에너지가 들어가면 ATP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ATP가 분해가 됐다라고 하면 뭐가 나가? 에너지가 나가고 인산도 떨어져 나가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ATP에서 인산을 떼내면 ADP, ADP에다가 인산을 붙이면서 에너지를 넣어주면 ATP가 되는 거다. 그때 에너지가 약 7.3kcal 정도가 되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ADP한테 인산을 넣어주면 ATP가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자로 뭐라고 할 거냐면 인산화라는 말로 쓸 거야. 내가 만약에 인산화가 뭐지? 그러면 ATP가 만들어지는 거. ATP가 만들어진 걸 세자로 뭐라고 한다? 인산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ATP 구조 봅니다. 자 ATP 구조가 ATP에다가 누구를 넣을 때 잘라지게 되냐면 물을 넣어야 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ATP 플러스 물이 ADP와 인산과 7.3kcal가 되는 거야. 뭐? 물에 너무 마시고 싶어. 물로 잡을까요? H2. H2로 적어야 되겠죠? 그다음 물. 그냥 H2로 적는 게 맞겠지? H2O를 섭취해도 되겠어. 그래 섭취하고 H2로 섭취하든지 빼내고든지. 자 고에너지 인산결합 몇 개 들어간다? 2개라고 적으세요. 뒤로 안 가지. 어떻게든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자 고에너지 인산결합 2개. 자 ATP가 합성되는 걸 화살표 옆에 뭐라고 쓰자? 두자로 인산화라고 적자. 왜 두 자? 두자 세 자로. 수업 듣고 있네 이서희 엄마. 인산화라고 적으라고. 여기다가는 2개라고 적고 2개가 뭐예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2개라고 ATP 속에. 2개라고 적어요. 아니 3개니까 결합이 2개겠지. 그래 인산이 3개니까 고에너지 인산 결합은 2개겠지. 그게 아니라 2개를 이렇게 적어야 돼요. 아니 그냥 2개 이렇게 적으라고. 네? 아니야. 저 영상 보내주실 뭐래 뭐 3분 남았다고 영상을 보내달래. 자 ATP 합성 옆에 인산화라고 적으세요. 3번 ATP 합성 옆에다가 인산화. 근데 이 ATP가 합성되는데 빛에너지 때문에 ATP가 합성되잖아? 그럼 그걸 광인산화라고 얘기해요. 빛에너지 때문에 생기면. 그래서 옆에 광인산화 옆에는 광합성 과정에서 합성. 광합성 과정에서 ATP가 합성되면 빛에너지 때문에 생긴 인산화라 광인산화라고 하는 거야. 자, 산화적 인산화. 이거 그냥 두고요. 그 다음 3번을 보면 봐봐. 지금 그림 잘 봐봐. 효소가 있지. 효소가 있는데 기질에 인산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이 효소가 이 기질에서 인산을 뺏어서 누구한테 붙여줬어? ADP한테 붙인 거야. 인산기 전이 효소나 마찬가지야. 인산기를 기질에서 떼다가 ADP한테 붙여서 기질은 인산을 잃어버리고 생성물이 됐고 ADP는 ATP가 됐잖아. 이렇게 어떤 기질이 가지고 있는 인산기를 뺏어다가 ATP를 만든 거야. 그럼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얘기해요.
기질 수준 인산화. 3번에다 적으면 돼요. 기질 수준 인산화. 써있니? 기질 수준 인산화는 기질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결합되어 있는 인산기를 ADP로 전달해서 ATP를 만들게 되면 우리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ATP가 합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다시 61페이지로 오게 되면 그러면 호흡의 재료로 쓰이는 애들을 우리가 호흡 기질이라고 얘기할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분해하는 영양소 같은 애들이 호흡 기질이 될 건데 세포의 재료가 되는 유기 영양소를 말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얘네들이 소화 과정을 거쳐 세포로 흡수돼서 호흡 기질로 이용되는데 그렇다면 호흡 기질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 누구다? 포도당이 되겠죠. 포도당. 자, 세포도 물질 대사라서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야. 그럼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는 수많은 효소가 작용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수많은 효소가 작용을 하려면 그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도 작용을 할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 배운 거 있었어. 자,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가 4가지가 있었는데 그 4가지가 FAD, NAD 플러스, 그렇지, NADP 플러스가 있는데 이 중에 이 2개가 세포호흡에서 조효소로 쓰일 거야. 얘는 나중에 광합성에서 조효소로 쓰일 거고 세포호흡에서는 FAD와 NAD 플러스가 조효소로 쓰일 거라 얘가 만약에 탈수소 효소의 작용으로 수소와 전자를 받으면 FADH 추가될 거고 그때도 말했지만 얘가 전자와 수소를 받으면 전자는 2개를 받아들이고 수소는 하나만 받아들여서 얘는 NADH가 될 거다. 그런데 이 옆에는 결합하지 못한 수소가 있는 걸로 계산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NAD 플러스와 FAD가 뭐로 쓰인다? 조효소로 쓰이게 될 거다. 세포호흡의 조효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써져 있어요 여기. 위에 있잖아 표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느 부분을 다시 설명해? 수소 떼지 이번에 이게 여기가 수소가 떨어져 나오면 얘는 얘가 분자 상태라 그냥 결합해서 이렇게 되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일가 양이온 상태로 있잖아. 그럼 수소가 떨어져 나왔을 때 직접 결합을 못하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 NAD 플러스가 있으면 수소가 2개의 수소 이온하고 2개의 전자가 된다 그랬어.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얘랑 먼저 결합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전자랑 먼저 결합을 했으니까 2개랑 결합했잖아. 하나 결합하면 NAD 또 하나 결합하면 NAD 마이너스. 근데 여기에 수소가 2개가 있어. NAD 일가라서 하나하고밖에 결합을 못해. 그럼 얘가 이렇게 결합을 했어. 그러면 NAD H가 되잖아. 그럼 여기 떨어지긴 떨어져 나와서 왜? 탈수소 효소는 이미 수소를 2개 떼낸 거거든. 그러니까 결합하지 못한 애가 이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 본다고. 저번에 이거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세포에서 조효소는 NAD 플러스와 FAD를 쓸 거다. 어디에 나와 있는 거야? 위에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거야 지금? 호흡기질 밑에 포도당이라고 쓴 거 바로 밑에. 성현아 찾았어? 거기에 있는 거야. 자, 밑에 있는 전자전달 효소는 지금 몰라도 되고요. 자, 밑으로 가면 그럼 세포에서 효소가 사용되는데 그 효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효소 하나만 일단 알아둘게. 누구냐면 탈수소 효소. 가에다 쓰세요. 탈수소 효소. 호흡 효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효소 탈수소 효소는 호흡 기질에서 수소와 전자를 분리하는 효소인데 호흡 기질을 수소를 떼냈다는 거는 산화시킨 거야, 환원시킨 거야? 기질을 산화시킨 거지. 그래서 호흡 기질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런 탈수소 효소는 반드시 조효소를 필요로 한다. 조효소 2가지가 누구라 그랬어? 쓰세요. NAD 플러스와 FAD가 되겠지. NAD 플러스와 FAD. ABC는 ABC 과정에서 다 쓰인다는 얘기야. 탈수소 효소가. 밑에 있는 것 중에. 자, 그 다음 나를 보면 카복시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한다. 그럼 이거 뭐야? 탈탄산이라고 적으세요. 탈탄산. 그냥 탈탄산. 나에다 그냥 탈탄산이라고 적으세요. 탈탄산 효소 아니에요? 효소라는 말을 잘 여기서는 안 써서 탈탄산 기능, 탈탄산 작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탈탄산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탄소가 하나씩 사라져. 왜? 이산화탄소가 하나씩 떨어져 나갈 거라. 그 다음 다에다 적으세요.
전자 전달 효소. 전자 전달 효소는 뭐냐면 전자를 가지고 있는 물질한테서 전자를 뺏어서 전자에 대한 친화도가 더 큰 애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자 전달 효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A라는 물질 속에 Fe2가 들어있어. 근데 얘가 전자랑 결합을 해서 Fe2 플러스 상태인 거야. 이렇게 있어. A라는 물질 속에 얘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효소가 작용을 해서 여기 있는 전자를 빼서 전자 두 개를 뺏어서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면 얘가 Fe 몇이 되겠어? 3 플러스가 되겠지. 왜? 하나를 뺏겼는데 두 분자니까. 그러면 이 전자를 지금 두 개 뺏어서 누구한테 주냐면 Fe 3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B라는 물질한테 줘. 그럼 얘가 전자 받아서 뭐가 되는 거야? Fe 2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 작용을, 여기 있는 전자를 뺏어서 얘한테 주는 작용을 누가 한다고? 전자 전달 효소가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A에 있던 전자가 B한테로 가는 거지. 그럼 A도 B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철 이온이 들어있어서 전자를 받으면 2 플러스, 전자를 잃어버리면 3 플러스. 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 전달 효소는 누구를 함유하고 있다? 철 이온. 철 이온을 함유한 사이토크롬계 효소다. 전자 전달 효소. 다른 애가 가진 전자를 뺏어다가 전자에 대한 친화도가 훨씬 더 큰 애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어? 수정 테이프 있는 거예요. 수정 테이프가 왜 필요해? 썼어요. 내가 걔 뭐라고 플로린? 요즘엔 플로린이라고 하냐? 네. 벌써? 플로르. 그래요? 내가 과학적 할 때까지 플로르였어. 이제 플로르 이름 바꾸면 어떻게 있더라고. 그럼 요들을 언제까지 썼어? 여기서 요들 진짜 옛날. 아니야. 7, 8년 전까지 쓰지 않았어? 아 그래요? 그럼 바뀌고서 그만두신 거예요? 바뀌기 전에 그만뒀어. 아 그래요? 근데 진짜 물리하고 생명, 화학, 지학 다 했었는데. 과학쌤도 진짜 엄청 여러 분야를 다 하시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물리랑 화학쌤들은 생명을 못 가르쳐도 생명쌤들은 물리화학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랬어. 생명은 진짜 배울 게 많아서 가르치지 못하고 가르치기도 싫어했어.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해당 과정부터 보자. 해당 과정은 말 그대로 하면 포도당을 두 분자로 나누는 거야. 자, 포도당 분자식이 CU, HL2, OU. 얘가 나눠주면 탄소 몇 개짜리 물질이 만들어질까? 예? 탄소 몇 개짜리 물질이 만들어질까? 3개? 3개겠지, 반으로 나눴으니까. 아무튼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봐요. 이 과정에서 두 개의 NAD 플러스가 들어가서 두 개의 NADH가 될 거야. 응? 그러면 수소 몇 개와 산소 3개짜리 물질이 될 거야. 수소 몇 개가 돼야 된다 그랬어. 저번에 했던 거지. 그렇지. 4개가 돼야 된다 그랬죠? 이게 두 개라는 거는 탈수소 요소가 2번 작용한 거야. 탈수소 요소는 한 번 작용할 때마다 수소를 2개씩 떼낸다 그랬어? 그럼 수소가 몇 개 떨어진 거야? 4개. 그러니까 C 8이 됐지. 그럼 그걸 반으로 나누면 H3.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피루부산이 되는 거예요. 포도당을 분해해서 3탄당, 6탄당인 포도당을 분해해서 C3H6O3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르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NADH 두 개를 만들고 이때 두 개의 ATP가 들어가서 두 개의 ATP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해당 과정 자체에서 두 개의 NADH와 두 개의 ATP와 두 개의 피루부산을 얻어내는 과정이 해당 과정이에요. 자, 해당 과정은 당이 분해되는 과정이라 그래서 자, 가위 가져오세요. 해당 과정. 네? 63. 아, 중3쯤 됐으면 좀 찾아서 봐. 똑같아, 되지, 3년. 자, 가위 가져오세요. 해당 과정. 옆에다가 세포질. 얘는 산소를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산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진행되는데 일어나는 과정 보면
포도당 분해해서 두 개의 피루산과 두 개의 ENADH와 두 개의 ATP를 만들었죠. 거기 밑에 빈칸 넓은 데다 쓰지 마세요. 그냥 남겨두세요지. 그거 바로 밑에 결과 바로 밑에다가 한 줄로 요거를 그려. 얼마 세개야. 아주 넓은데 가운데다 떡하니 적지 말라고. 바로 밑에다 그냥 적으라고. 혀가 너무 아픈데요. 집 가. 어디다 적어 어디다 적어 아가야. 여기다 이거를 이제 딴 거잖아. 가 밑에다 여기다 적어. 결과 밑에다. 쌤 이지원 쌤 아세요? 화학쌤이라며. 오 어떻게 아셨어요? 아, 나한테 수업 듣는 애들은 화학을 대부분 거기서 듣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고등학생 애들도. 그 쌤 잘 가르친다네. 맞아요. 그 쌤이 나랑 비슷해 나이대가? 네. 되게 아들이랑 딸이 있는데 키 엄청 크다 하지 않았어요? 그 쌤 몇 키가 커? 모르겠어요. 아, 모른다고? 그걸 왜 모를 수가 있지? 딸이 170몇이잖아요. 176? 170 몇이라고. 아. 자, 다 적었어? 아니요. 쌤 내신 특강할 때 제일 열심히 했을 때 좋아하셨는데 좋아하셨다고? 진짜 화학실 실력을 알면 모르겠네. 근데 내가 어제 한 1년 만에 처음 다시 수업을 들어가지고 쌤한테 수업 끝나고 나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 얼굴이 바뀌었냐고. 못 알아보겠다는 소리네. 그 말을 돌려한 거 아니야? 지원이랑 같이 화학 문제풀이 수업 들었던 그 1, 2년 전에 그 모르겠어. 소율이라고 했는데 얼굴 바뀌었지. 아니 너 왜 2년 전이랑 바뀌었대? 1년 전이랑 안 바뀌었대. 오늘 여기까지.